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네.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인터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그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 네. 이른바 면소법이라고 예. 하고 이제 법원 조직법 개정 그 대법관을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이제 야당에서 말하는 대법원 장악법 뭐 이런 것들을 서두르지 않겠다. 민생 추경 개혁을 우선하겠다. 그런데 김병기 민주당 그 원내대표는 뭐 이 원내대표 선출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 세력 척결을 네. 금년 내로 완수하겠다. 네.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도대체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혹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이 외양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네. 국정원에서 오래 계신 분인데 의정 활동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뭐 그런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분 부인이 또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 걸어서 전화인 거.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예. 따지기도 하고. 이분 본인 지역구에 이제 기초의원에게 이제 뭔가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제가 야당이 돼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네. 본인이 무슨 수사기관의 장이 된 것처럼 뭐 원내대표가 어떻게 내란 세력을 척결합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날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이제 격전을 치르고 이기다 네. 보니 네. 흥분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당원 투표도 뭐 20%인가 예. 있다고 하니. 예, 뭐 아마 뭐 하루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근데도 아직도 뭐 내란 세력 척결을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계엄 관련한 사태 전반을 다 내란이라고 규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고 네. 뭐만 해도 다 내란이다 하던 이제 습관이 남아서 이번 특검도 내란 특검이라고 이제 돼서 제가 그거 문제를 지적했더니 민주당 쪽 이제 현역 의원의 발언은 계엄죄는 없다. 내란죄가 있어서 그래서 내란 특검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또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걸 막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용어를 세게 쓰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민주당에게는 부담으로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형소법, 선거법 개정, 그다음에 법원 조직법 등등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하고 관련된 건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한마디 했더니 바로 민주당에서 알고 지금 다 그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런 말이 그렇죠.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 생각으로 이 말 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네. 당연하지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분이 아는 거예요. 이걸 밀어붙였을 때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그랬을 때 본인이 이미 됐기 때문에 뒤가 없잖아요. 뭐 연임을 할 것도 아니고요. 본인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재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특검법은 가고 그건 뭐 전혀 다른 얘기죠. 본인에 관련된 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그렇죠. 일단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국민 눈치를. 주인공이 본인인데 이 세 개 다 주인공이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원 조직법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안 했으면 민주당에서 대법원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전부터 있었다는 등으로 궤변을 말하면서 이걸 또 뭐 대법관을 30명 아니면 100명 뭐 이런 막 법안 내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 자기가 봐도 면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재판 안 받게 해. 나만 그거 죄 안 되게끔 법을 바꿔줘. 나만 대법원 눈치 안 보게 대법관 숫자 좀 늘려줘. 이걸 어떻게 국민들께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걸려있는 5개 재판 중에 2개는 이미 무기연기가 됐으니 나머지 3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본다 이런 뜻도 있을까요? 무기연기라기보다는요. 예. 기한을 나중에 정할게 정도고 예. 법원은 인사합니다. 법원도. 네. 재판부도 바뀌어요. 예. 새 2심 재판부가 와서 속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럴 수 법리적으로 있잖아요. 그렇네요. 충분히 그럴 그렇네요. 수 있죠.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달랐죠. 판단이. 네. 법원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아니요. 어떤 판사가 저도 누가 얘기해줘서 들은 겁니다. 판사들도 정기 아니, 인사가 그럼요. 있고 그럼요. 같은 사건을 놓고 판사만 바뀌는 거니까. 그럼요. 2년 뒤에, 예. 1년 뒤에 예. 새로 들어온 판사가 나는 재판하겠어. 그러니까 대법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한 거예요. 영리한 것이다. 예. 그 대법원이 아닌 고법이나 지법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1심이나 2심 재판부에서만 결정하게 했지. 예. 대법원 차원에서 뭔가 뭐 대법원장 명의의 법원 전체 명의의 결정으로 재판 추구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개별 재판부에 맡긴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렇네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앞으로 말 조심하겠습니다. 무기연기란 말 쓰지 않겠습니다. 추후 지정, 정확하게 추후 지정. 추후를 언제로 할 것이냐? 예. 금년 가을로 할 것인지 내년 초로 할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 예. 모릅니다.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막 지지율이 막 급락하고 네, 막 대내 상황이 막 안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가지고 네, 막 단합해가지고 네. 막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적 막 지지율이 막 높아지는데 재판을 안 하냐? 하겠죠.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고 뭐 저쪽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이러면 그런 분위기가 또 일시에 생길 수도 있나요? 대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승의 조건도 중요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실 이재명 대통령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여기서 멀지 않은 저 북악산 그 자락에 있죠. 삼청각에서 큰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혼주이기도 하지만 신랑 아버지로서 또 그 며느리 뭐 신부 아들한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울컥 눈물을 보였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의 눈물로 봐야 될까요? 제가 아직 그 자식을 결혼시키지 않아서 예. 뭐 다 이해는 못하는데 뭐 여러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혼시킨 그 아들은 또 본인 선거 관련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해서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거고 여러 가지가 중첩되는 그런 감정 기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힘들다라고 이제 그 몇몇 표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부끄럽다는 걸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그게 날인데. 힘들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말인가요? 그래도 그 경사를 치르신 분인데 제가 또 속 좁은 그런 얘기 하기에는 한 며칠 지나서 하시죠. 신부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있고요.